황희는 말년에 은퇴하고 삽살개와 눈싸움을 했는데 걔가 가만히 있자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한탄했다는 일화가 있다. 조선 최장수 영의정 방촌 황희편입니다. 1363년 6월 22일 고려 말에 태어나서 1452년 6월 8일 문종 때까지 89세를 살았다. 황희는 개성에서 자언대부 황군서의 이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세종실록 사초에는 을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글 공부에 열심히 해서 경사와 제자백가의 글에 통달하였다. 그는 키가 크고 민첩하였으며 눈이 매섭게 생겼다고 한다. 13세인 1476년 음소로 보감국 녹사가 되었고 20살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7세인 1480년 판사 복시사 채안에 따라 결혼하여 1녀를 두었으나 24세에 부인 최씨가 사망하여 26세에 공조전서 양진에 따라 재혼하여 그녀에게서 3남 1녀를 두었다. 22세인 1385년 진사시에 급제했다. 26세인 1489년 문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성균관 항록에 제수되었다. 29세인 1492년 7월 고려가 멸망하자 황희는 새 왕조의 부정적인 두문동 72현과 함께 개성 두문동에 들어가 외부와 일체 연락을 끊고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려 하였다. 결국 이성계는 두문동을 포위하여 나오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두문동에 들어간 고려 유신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황희가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31세인 1394년 성균관 탁관에 제수되면서 세자 우정자를 겸임하였고 이후 지계문 춘추관 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34세인 1497년 부모의 상을 마치지 않은 정난을 복귀시키는 문제를 놓고 그가 3년상을 마치지도 않고 관직에 복귀하게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태조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 황희는 태조와 정종대에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 때문에 여러 번 자천, 면직, 소환을 반복하여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39세인 1402년 3월 부친상으로 사직하였으나 그의 겨울 승추부의 관직에 추천할 인물 부족으로 특별히 추천되어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대호군 겸 승추부 경력에 제수되었다. 42세인 1405년 정승인 박승명의 강력한 추천으로 지신사에 올랐으며 이후 태종의 각변한 신을 받게 된다. 태종은 황희는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 대접을 하였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하였고 하루도 좌우를 따지 못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특별히 그를 신임하였다. 1408년 태종의 차남인 민무구, 민무율 형제 비판에 앞장섰으며 황희는 이런 극비 정치 사안을 함께 의논할 정도로 태종의 신임을 받았다. 태종은 그에게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일이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곧 내가 한 짓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다. 46세인 1409년 참지 의정부사가 되고 이후 형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여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6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53세인 1416년 세자 양녕대군의 비행을 옹호하여 폐위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공조판서로 복귀하였다. 55세인 1418년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국본을 쉽게 바꾼다며 이를 반대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화 지방에 유배되었다가 교화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전라도 남원으로 옮겨져 5년을 더 머물러야 했다. 황희는 이때 남원에서 춘향전의 무대가 되는 광활도를 만들었다. 황희가 양녕대군 폐위를 반대할 때 태종은 순간적으로 분노했으나 후에 태종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깊이 신뢰하게 된다. 59세인 1422년 상황 태종의 진노가 풀려 태종의 건의로 세종에 의해 직첩과 가전을 환급받고 자참찬으로 복직되었다. 세종은 황희가 자신이 세자에 책봉된 것을 반대했고 외삼촌들의 처벌에 찬성했지만 그의 사람됨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유배해서 불러들였다. 60세인 1423년 5월 예조판서를 거쳐 7월 기근이 장기화된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백성규율을 잘하고 선정을 펴서 민심을 얻었는데 강원도 삼척에서는 중국의 주나라 때 선정을 베풀었던 소공에 비유하여 그의 행차가 머물렀던 곳에 대를 쌓고 소공대라 부르고 있다. 62세인 1425년 세종대왕은 강원도에서의 선정을 크게 취하하며 숭정대부 판우군 도총재부사에 특별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강원도 관찰사를 겸임하게 했다.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은 그는 크고 작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신임과 뷰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복직했다. 그해 3월 남원부사가 보낸 뇌물을 수리한 고위 관리를 조사할 때 조정의 다른 재상들과는 달리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여 당시의 여론이 황희만이 정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63세인 1426년 2월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5월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자의정에 올랐다. 64세인 1427년 자의정에 재직 시
교화 혈령에게 토지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혈령의 아들을 행수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무관 사람들을 때려 죽인 자신의 사위 서다를 비호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를 협박하고 맹사성과 힘을 합쳐서 일의 책을 맡은 지방 소령에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사건의 전말을 왕에게 올리는 상주물을 도중에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이 일로 사헌부와 사관원의 끈질긴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지만 맹사성과 그는 한 달 만에 복직하였다. 65세인 1428년에는 박포의 아내와 간통한 혐의를 받았다. 박포의 아내가 젊은 종과 간통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안 종의 우두머리를 박포의 아내가 죽여서 우물에 빠뜨렸다. 박포의 아내는 관아의 조사를 피해 목숨을 구걸하러 황희를 찾았으며 황희는 집 뒤편에 토굴을 짓고 수년 동안 그 안에 숨겨두고 보호하던 중에 그녀와 여러 번 정을 통하게 되었다. 은관단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황희를 끝까지 옹호하며 정치적으로 더 비하되기 전에 그의 스캔들을 묻어버렸다. 세종은 자신의 오른팔이자 영원한 동지인 황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67세인 1430년 말 1000여마리 이상을 폐사하게 하여 재물 손실과 근무 과실 혐의로 추억된 제주도 감목관 태석균의 취지에 관여하다가 사헌부에 선처를 부탁한 일로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68세인 1431년 파주 방구정에 응가하다가 1년 만에 다시 복직되어 9월에는 영의정 부사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18년 동안 황희는 영의정에 있으면서 세종을 훌륭히 보좌하여 농업, 예법, 군사, 법령 등 각종 국정에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 태평성대를 이끌었다. 황희는 영의정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양방 가문 자손 중 천첩소생의 천역 면제를 건의하여 승사시켰다. 또한 국방 강화 정책을 펼쳐 야인과 외방어책을 세워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적극 중용케 하였고 그들을 통해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86세인 1449년 은퇴하고 경기도 파주 임진강변에 지어놓은 방구정에서 소일을 하다가 1452년 2월 8일에 사망하였다. 향년 89세였다. 방구정은 갈매기와 짝하며 지내는 정자라는 뜻이다. 황희가 최종적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1449년 10월은 세종대왕이 세상을 뜨기 딱 4개월 전으로 황희는 수차례 사직상처를 올렸지만 세종은 그를 끝까지 부려먹었다. 황희가 모친상을 당했을 땐 당연히 치러야 하는 3년상조차 못하게 하였고 상중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게 고기를 먹으라는 세종의 권유로 황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 반찬을 먹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다. 건강 문제로 사직을 청하면 재택근무하면서 한 달에 2번만 조회에 참석하라고 하고 서류 업무는 집에서 관료들을 불러 누워서 처리하라는 등 건강을 챙겨주면서 열심히 부려먹었다. 황희는 청명리 정성 맹사성과 자주 비교된다. 세종은 부드러움이 필요한 부분은 맹사성에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다. 따라서 황희는 변방의 안정을 위해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는 데 관여 지원하기도 했고 외교와 문무 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에 반해서 맹사성은 음료의 정통에서 악공을 가르치거나 시험 감독관이 되어 과거 응시자들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황희는 89세로 장수하면서 영의정 18년, 우의정 1년, 자의정 5년 등 총 24년을 정성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벼슬살이만 73년을 하면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두 여종이 상대방이 서로 잘못했다며 싸우자 황희는 두 여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은 후 한 여종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역시 네 말도 옳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둘 다 옳으면 누가 잘못했는가? 한 여종이 옳다면 다른 여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황희는 부인 말도 옳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눈여겨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 모르는 법이라며 지적했다고 한다. 황희는 삼남 황수신에게 기방 출입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음이 꾸짖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간복 차림으로 아들을 문까지 나와 마치 큰 손님 맞이하듯 했다. 놀란 아들이 엎드리며 그 까닭을 묻자 황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앞으로 손님의 예로서 대하겠다 하자 뉘우친 아들은 그 후 기방 출입을 끊었다고 한다. 황희의 집을 방문한 세종대왕이 그의 청빈한 삶의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다. 일국의 정승이 집안에서 멍석을 깔고 있자 세종은 이 자리에는 가려운 등을 끄는데 참 좋겠다고 시침을 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먹던 밥상에도 누런 보리밥과 된장, 고추밖에 없어서 임금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황희는 대단히 강직한 스타일로 눈을 째려보면 사람들이 다 쫄았는데 육진 개척과 여진 쪽 정벌에서 활약한 김종서도 황희를 무서워해서 그 앞에서는 항상 쫄았다고 한다. 황희는 말년에 은퇴하고 삽살개와 눈싸움을 했는데 걔가 가만히 있자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한탄했다는 일화가 있다. 황희는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하였고 사리가 깊고 청렴하며 충효가 지극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이자 능력 있는 재상으로 학문에 힘써 학적이 높았으며 세종과 함께 그 시대의 주역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끌었지만 모질지 않은 성품 탓에 청탁, 뇌물수수 등의 비리사건 때문에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는 등 도덕성에 흠이 있기도 했다. 그가 죽은 뒤 익성의 시효가 내려졌고 세종묘에 배양되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 사목리에는 황희 정승의 업적을 기리는 유적지로 방구정과 방촌영당, 방촌기념관 등이 있다. 황희의 묘는 이곳에 없고 파주 탄현면에 있다. 지금까지 방촌황희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